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늦가을이었다. 88이셨고 다들 호상이라고 했다. 장례 치르고 49제까지 지내고 나니까 겨울이었다. 나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돌아왔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았다. 처음 본 건 2월 말이었다. 야근하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깜빡 졸았다. 고개가 꺾이는 바람에 깼는데 스탠드 불빛 위쪽 허공에 할머니 머리가 떠 있었다. 머리만 있었다.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. 흰 뽀글머리에 병원 들어가시기 전의 얼굴이었다.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보다 할머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. 그만큼 선명했다.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. 눈에 초점이 닿은 데까지 안 오고 자기 코와 반뼘쯤 되는 허공에 박혀 있었다. 누구랑 이마를 맞대고 산 사람처럼. 눈을 비비니까 없었다. 잠결이었고 꿈이 덜 깬 거라고 생각했다. 솔직히 무섭기보다 반가웠다. 보고 싶긴 했으니까. 두 번째는 보름쯤 지나서였다. 샤워를 끝내고 물을 잠갔는데 물소리가 끊기니까 욕실이 너무 조용했다. 고개를 들었더니 전장 모서리에 환풍구 바로 옆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. 사람 머리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.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매달려도 목이 그 각도로 꺾이지는 않는다. 이번에도 눈은 나를 지나쳐 있었다. 코앞에 허공. 나는 물기도 안 닦고 나왔다. 세 번째부터는 새는 걸 그만뒀다. 옷장 위하고 전장 사이 한 뼘도 안 되는 틈에 옆으로 누운 채 기어있기도 했고 새벽에 깨면 침대 발치 위 허공에 떠있기도 했다. 위치는 매번 말이 안 됐는데 얼굴은 매번 똑같았다.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밤에 가스밸브 잠갔나 확인하러 나오시던 그 얼굴이었다. 뭘 지키는 사람의 얼굴. 꿈이 아니라는 건 버스에서 인정했다. 금요일 심야버스 창가에 앉아가는데 창밖 허공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. 도로 위로 3m는 되는 높이였다. 버스가 60으로 달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. 정확히 말하면 내 창문 옆에 그대로 있었다. 두 정거장을 그렇게 왔다. 그때 알았다. 이건 집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. 회사에서도 봤다. 야근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 파티션 위 어두운 데에 있었다. 소름이 돋는데 옆자리 대리가 뭐 보냐고 물었다.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. 이런 걸 두고한테 말하겠나. 엄마한테는 차마 그대로 말을 못하고 주말에 전화해서 지나가듯 물었다. 할머니 마지막에 뭐 이상한 말씀 안 하셨냐고. 엄마는 한잠 있다가 선망이 오셨었다고 했다. 마지막 주에 자꾸 병실 전장 구석을 보셨다고. 간호사가 그 밑에 서면 비키라고 손을 내저으셨다고.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엄마 손을 잡고 그러셨던다. 쟤 혼자 자게 하지 마라.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그랬다. 너지 누구야? 전화를 끊고 나서 어릴 때 일이 하나 떠올랐다.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마다 할머니 집에서 잤다.
밤에 자다 깨면 할머니가 이불에 안 계시고 앉아서 옷장 위를 올려다보고 계실 때가 있었다. 불도 안 켜고 그냥 그러고 계셨다. 한 번은 뭐 보시냐고 물었더니 나를 도로 눕히면서 그러셨다. 손님 와 계시다. 너는 보지 마라. 눈 마주치면 안 된다. 네가 본 줄 알면 온다. 그때는 애 재우려고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다. 그날 밤에 그동안 봤던 자리를 다 적어봤다. 책상 위 허공, 욕실 전장 모서리, 옷장 위 틈, 침대 발치, 버스 창밖, 파티션 위.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위치인데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. 전부 나를 보기 좋은 자리였다. 책상에 앉은 나를, 샤워하는 나를, 누워있는 나를, 창가에 앉은 나를 정면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. 말이 안 되는 건 사람이 서 있을 자리 기준이고, 뭔가 거기서 나를 보고 있는 거라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들이었다. 할머니 머리가 있던 자리가 그것의 얼굴이 있는 자리였다. 할머니는 나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었다. 그 얼굴 앞을 막고 계신 거였다. 왜 한 번도 나랑 눈을 안 맞추시는지도 알 것 같았다. 내가 할머니를 많이 보면 그 뒤에 있는 건 자기를 보는 줄 알 테니까. 그날부터 나는 할머니가 보여도 못 본 척했다. 고개를 안 돌리고 하던 걸 계속했다. 한 번은 편의점 유리에 비친 머리에 흠칫했다가 하품하는 척하고 나왔다.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 안다. 그러는 사이에 자리가 점점 가까워졌다. 처음에는 방 반대편이었는데 어느 밤부터는 머리맡 바로 위 전장이었다. 누우면 바로 위에서 코앞에 허공을 보고 계셨다. 그 말은 그것도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뜻이었다. 얼굴도 변해갔다. 볼이 커지고 눈가가 내려앉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그 얼굴이 됐다. 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. 못 본 척하면서 속으로만 빌었다. 할머니,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. 그러면서도 안 오시는 밤이 무서웠다. 4월 중순 새벽이었다. 왜 깼는지도 모르겠겠는데 얼굴 바로 위, 한 뼘도 안 되는 데에 할머니 머리가 있었다. 그리고 처음으로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. 초점이 정확히 내 눈에 와 있었다. 입이 움직였다. 소리는 없었다. 대신 입 모양은 읽을 수 있었다. 감아라. 나는 눈을 감았다. 발치에 이불이 당겨지면서 팽팽해졌다. 뭔가 이불 위로 올라오는 무게가 무릎을 지나고 배를 지나고 가슴 위에서 멈췄다. 머리카락 같은 게 이마를 한번 쓸었다. 숨을 참았다.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. 무게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장이 밝아질 때쯤 눈을 떴다.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. 그 뒤로 할머니는 안 보였다. 일주일, 2주일, 한 달. 처음에는 밤마다 기다렸다. 무서워서 반, 걱정돼서 반이었다. 이사도 잠깐 알아봤는데
버스 생각이 나서 관뒀다.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끝났나 보다. 그 새벽에 할머니가 그걸 데리고 가셨나 보다. 그날 처음으로 불을 다 끄고 잤다. 그저께 밤이었다. 야근하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가 깜빡 졸았다. 고개가 꺾이는 바람에 깼다. 스탠드 불빛 위 그 높이에 머리가 하나 떠 있었다. 할머니 오셨네 소리가 나올 뻔했다. 흰 보글머리가 아니었다. 눈을 감기도 전에 눈을 마주쳤다.